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의 선택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아침 8월 1일이 아니죠? 8월 8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용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또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가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가명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헌법 제79조 1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면서 당연한 순이다라는 평가가 많지만 지금은 정치인 사면보다 민생 사면이 먼저라며 이르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는 일이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조 전 대표가 사면이 된다면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과 함께 법여권의 정치 지형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뉴스파이팅에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다시 도전장을 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 또 조국혁신당의 황명필 최고위원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박상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뜨거운 이슈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8월 8일입니다. 아니 신기한 게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8월 1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왜 이러나요 저희? 시간이 빨리 가네요. 8월 8일입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또 무산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다시 나섰잖아요.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응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시간도 오전 8시로 정해서 나섰습니다. 특검에서 나간 검사랑 수사관은 물론이고 교도관 10여 명이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이 됐습니다. 1차 집행 때와는 다르게 물리력도 동원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를 하면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9시 40분쯤 1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에 영장 집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 윤 전 대통령 그 법률 대리인단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송진호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 한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은 물론이고 형집행법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특검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특검은 적법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또 공무집행 방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김건희 여사가 이틀 전 조사를 받으면서 한 이야기인데 특검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어제 오후 1시 21분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 구속영장에는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크게 3가지 의혹에 대한 혐의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요. 이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가담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김 여사랑 증권사 직원 간의 그 녹취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그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관여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을 위해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이랑 다이아몬드를 제공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네. 특검이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여사 측이 선물을 받았다고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검이 이렇게 영장을 청구는 했습니다만 그 조사 그 혐의가 16가지나 돼요. 그렇죠. 그 가운데 일부만 지금 해당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집사 게이트 같이 특검이 추가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김 예. 여사의 직접 조사는 첫 발을 떼지도 못한 예. 그런 상황인데요. 특검은 수사 기간이 한정되고 또 조사를 의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단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빠르게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소환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한 건데요. 김 여사 측의 입장은요? 김 여사 측은 이미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예. 또 구속영장 신문을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특검의 구속 필요성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김 여사는 어제 특검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 그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검은 김 여사가 혐의를 이렇게 부인함에 따라 구속 필요성으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 여사까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현실화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특별 사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 이 특별 사면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일단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고요. 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누가 일단 대상자에 올랐습니까? 일단 그 최대 관심사였던 네. 인물이 바로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 포함됐고. 대표겠죠. 포함이 됐는데 이 외에도 야당 측이 사면 복권을 건의한 정찬민 전 의원과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에 나온 분들이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그래요? 통해서 그 사면을 요청했던 그 인사들입니다. 그 철회했다고 하는데 포함이 된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포함이 됐고요.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신원 전 SK 네트워크스 회장도 이재명 정부 첫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그 기소된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포함이 될지도 관심이었는데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요. 네. 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무게를 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집단 파업으로 처벌받은 건설노조 그리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 확정이 화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서 특별 사면 대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몫인 거잖아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맞습니다. 조 전 대표가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된 만큼 이 대통령이 사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우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고 도와줬다는 점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종교계랑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랬죠. 조국 전 대표의 그 사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의 사법 족쇄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복귀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파장이 미칠 것인가 네. 하는 것이 초미의 또 관심사입니다. 그래요. 여당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구심점을 찾은 조국 혁신당의 존재는 사실 호남과 수도권 등에서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진보 진영 내 유력한 차기 주자가 등장하는 건 사실 임기 초반 이 대통령에게 쏠려야 할 그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거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이 외에도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게 된다면 야당의 거센 비판과 여론전도 예상이 되는 만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되면 이제 지방선거 출마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음. 범 여권의 정치 지형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네. 자, 12일 날 결정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전해주세요. 자, 봉경선 당대표 대진표가 4파전으로 확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 이렇게 4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결국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입장을 놓고 반탄파와 찬탄파 2대2 구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예. 2대2 구도. 예. 자, 이렇게 탄핵 찬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니까 후보들의 메시지도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선명해질 것 같아요. 일단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아스팔트 구구 인사들의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을 허용하겠다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는다. 계엄한 거 저는 찬성을 안 한다. 하지만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돼서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찬탄파의 대표격인 조경태 후보가 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예. 제정신이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요. 예. 또 다른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도 참담하다라면서 내란 정당의 늪에 당을 던지겠다는 거냐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또 다른 반탄파 주자죠.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인 두 후보를 향해서 내부 총질을 일삼은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인 윤어게인만큼은 이재명 정부의 투쟁에 있어서 동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찬탄과 반탄의 대립 구도가 선명한데 사실 본경선에서 당심을 반영하는 비율이 8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후보자들의 강성 발언의 수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주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당대표 최고위원이 나옵니다. 자, 미국이 상호 관세를 이제 공식 발효한 거예요. 전 세계 교육국을 상대로요. 그렇습니다. 그제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기존 보편 관세 10%에서 나라별 상호 관세가 더해져서 15%가 부과가 됩니다. 애초에 예고가 됐던 게 25%라서 예. 그것보다는 이제 낮추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기존보다 관세 부담은 사실 더 커진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수출입은행은 하반기부터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3-4%가량 줄어들 걸로 전망을 했고요.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도 커졌고 상반기에 나타났던 재고 선주문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뜸들이면서 자동차 관세 25%가 언제 15%로 낮아질지 이 부분도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행 시기를 미국 측이랑 추가로 협의할 계획인데요. 협상 과정에서 이른 그 2.5%의 혜택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품목별 관세도 매기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품목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했죠. 네, 그러면서 반도체도 관세 사정권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이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이행한다면 관세를 면제할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내 공장 건설 사실이 확인이 돼야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으면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면제 기준을 제시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에 따라 텍사스랑 인디애나주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테일러 공장 역시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또 인디애나주에서 새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 내에 공장이 있거나 지을 예정이라면 반도체 관세 면제 대상이다라고 밝힌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반도체 관련 주가가 그 변화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올랐어요.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